대서양과 태평양의 바닷물은 정말로 결코 섞이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럴 리가 없다고 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물이 자유롭게 오가는 거대한 하나의 세계 대양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기 때문이죠.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태평양과 대서양의 바닷물 사이에는 눈에 띄게 뚜렷한 경계선이 있으며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대양.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김이 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에 존재하는 5대양, 즉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대양과 북극해, 남극해라는 비교적 작은 대양은 모두 하나의 세계 대양에 속하며 그 바닷물은 지구 전체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해류와 바람, 지구의 자전, 나아가 온도 차이의 영향까지 받으며 끊임없이 이동하고 서로 뒤섞이고 있죠. 시인이라면 바다와 바다 사이에는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자연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죠. 실제로는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대서양의 한 물 분자가 이론적으로 태평양에 도달한 뒤 다시 남극 대륙 해안 근처까지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닷물의 교환은 수백만 년에 걸쳐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두 해양 사이에서 뚜렷한 경계선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시 말해 두 바다의 거대한 수괴가 마치 어떤 장벽에 의해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그렇게 나뉘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뜻일까요? 왜 바다의 경계선이 보이는 걸까? 통상적인 전개라면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껏 자극하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든 뒤 마지막에야 답을 공개하는 것이 정석이겠죠. 하지만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에 대한 존중을 담아 이번에는 결론부터, 즉 왜 때때로 바다와 바다의 경계선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솔직한 답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바다의 바닷물은 여러 이유로 외관상으로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질문에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섞이지 않고 천천히 섞여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의 밀도 차이에 있으며 그 밀도는 주로 수온과 염분 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은 차가울수록 그리고 염분이 많을수록 더 무거워지죠. 바닷물 사이의 밀도 차이가 클수록 서로 섞이는 속도는 더욱 느려집니다.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가볍고 염분까지 더 적다면 그 밀도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죠. 밀도가 다른 물끼리 충돌하면 마치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 경우에는 마치라는 표현조차 불필요할지 모르겠네요. 때로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거대한 수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행동하며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두 라이벌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결판내기 위해 그 경계선을 좀처럼 넘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며 현실 세계에서 바닷물이 서로 밀어내는 현상은 감정이 아니라 물리법칙으로 설명되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세계 해양에는 다층 구조가 형성되며 서로 거의 섞이지 않은 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층 위로 올라타거나 혹은 서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양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염분 약층, 수온 약층, 밀도 약층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죠. 염분 약층은 염분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층을, 수온 약층은 온도 차이가 큰 층을, 그리고 밀도 약층은 밀도 차이가 큰 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충돌이 만나면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해수면에는 거품띠가 나타나기도 하고 색이 다른 바닷물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곧고 선명한 경계선이 육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바다가 만나도 곧바로 섞이지 않는 장소를
해양 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강력한 라이벌들끼리의 대결에 비유하는 것은 꽤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학자들도 의외로 비유를 좋아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다가 섞이지 않는 사례로는 알래스카만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곳은 지구상에서도 특히 유명한 뚜렷한 경계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배의 한쪽에서는 바닷물이 짙은 남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밝은 터키석 빛이나 우윳빛으로 보입니다. 이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수없이 많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밀도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이 만나는 실제 사례입니다. 다만 이곳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것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물이 아니라 태평양의 바닷물과 알래스카 연안에서 흘러드는 빙하수를 다량 포함한 수류입니다. 밝은 색을 띠는 수류에는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아 생긴 막대한 양의 담수가 섞여 있죠. 그 물은 염분 농도가 높고 밀도가 큰 태평양 바닷물보다 훨씬 가볍고 염분도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경우와 같은 종류의 물리 현상이죠. 하지만 대서양과 태평양의 경계를 대표하는 사례로 꼽는다면 역시 혼곳 부근에 존재하는 해양 전선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인 아프리카 최남단의 아굴라스 곳 부근에서도 관찰되죠. 또한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지브롤터 해협에서는 밀도와 온도가 다른 수계가 충돌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현상들은 각각 크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서로 다른 바닷물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혼곳. 이곳 남아메리카 남단의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 혼곳 부근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큰 두 바다인 태평양과 대서양이 실제로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물론 거칠게 요동치는 드레이크 해협의 경계선은 알래스카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완벽한 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장관임에는 틀림없죠. 이 해역에서는 거의 항상 거대한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며 경계 부근에는 광대한 거품띠가 떠오르고 그 위를 차가운 안개가 끊임없이 떠다닙니다. 양쪽 바다는 짙은 푸른색 또는 강철 같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그 표면은 하얀 포말로 뒤덮여 있습니다. 두 바다의 경계는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이를 때도 있는 영원히 거칠게 출렁이는 거대한 띠처럼 보입니다. 태평양 쪽 바닷물은 다소 따뜻하고 염분도 적은 편이지만 대서양 쪽 바닷물은 더 차갑고 염분 농도도 높기 때문에 밀도 역시 더 큽니다. 이 해역에서 태평양 쪽의 평균 염분 농도는 34에서 34.5%, 대서양 쪽은 약 34.5에서 35%입니다. 얼핏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온도, 염분, 밀도 차이가 결합되면서 이곳에는 해양 전선이 형성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드레이크 해협 주변이야말로 해수의 혼합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인 남극 순환 해류인데요. 이 해류는 남극을 둘러싸듯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운반하면서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활발하게 뒤섞고 있습니다. 촬영 각도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드레이크 해협의 바닷물 일부가 더 짙은 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부분은 녹색을 띤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른바 바다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해류입니다. 거품과 해조류, 플랑크톤 그리고 작은 얼음띠가 형성되는 것도 바로 이 해류 덕분이죠. 한편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높이 20m가 넘는 거대한 파도는 해류와 밀도가 다른 바닷물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공동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스 곳. 이곳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는 인도양과 대서양의 경계가 펼쳐져 있죠. 이 경계는 따뜻한 열대의 바닷물과 보다 차가운 대서양의 바닷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드레이크 해협과는 달리 이곳의 경계선은 마치 자로 그은 것처럼 곧게 뻗어 있습니다. 인도양의 선명한 푸른빛과 대서양의 더 어두운 해면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경계선에 의해 나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경계선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즉 인도양에서 대서양으로 건너갈 경우 이 마법 같은 경계선을 넘는 순간
후텁지근한 열대의 습기가 불과 몇 분 만에 매서운 찬바람으로 바뀌고 기온이 순식간에 몇 도씩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바다의 물은 그만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배가 대서양 쪽 바닷물에서 인도양 쪽 바닷물로 들어갈 때 마치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배를 붙잡는 바다 괴물에 관한 전설도 어쩌면 이런 현상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잘은 모르겠네요. 반면 왜 특정 물고기나 해조류가 계속 대서양 쪽에 머무르는지는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시마류의 일종인 에클로니아 맥시마는 차가운 대서양 해역에서만 자라며 생물학자들은 그 분포 범위만 보아도 두 바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경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특정 염분 농도와 수온에 적응한 해양 생물들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다의 경계는 어군 탐지기나 소나에도 포착되죠. 밀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 역시 다른 수괴들이 교차하는 환경에서는 어군 탐지기가 층의 경계 부분에 마치 수중 암초가 있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다의 경계는 때로 각종 쓰레기를 가두는 거대한 덫의 역할도 하며 밀도가 다른 물이 충돌하는 경계선을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띠나 기름 얼룩이 끝없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천연 쓰레기 봉투 덕분에 수거 작업은 어느 정도 수월해지고요. 그러나 항해를 쉽게 만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험하고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형파, 즉 괴물파인데요. 이것은 아굴라스 고지를 돌아 흐르는 강력한 난류가 대서양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역류와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잔잔하던 해수면 위에 아무런 전조도 없이 높이 30m급의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 고리 형태의 소용돌이, 이른바 아굴라스 링이라 불리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거대한 와류로 그 안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함께 막대한 양의 온수를 한 해양에서 다른 해양으로 운반합니다. 만약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선원이라 해도 바다는 자신의 힘을 얕보는 자를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죠. 지브롤터 해협. 좁은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곳에서는 매우 독특한 이중구조의 바닷속 강이 형성됩니다. 더운 기후에 둘러싸인 지중해에서는 수분이 강하게 증발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밀도 또한 커지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지중해의 바닷물은 지브롤터 해협에서 아래로 가라앉아 수중강의 하층을 형성한 채 시속 0.5에서 1.5km의 속도로 대서양으로 흘러나갑니다. 반면 염분 농도가 낮고 더 가벼운 대서양의 바닷물은 상층을 따라 흐르며 지브롤터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 하층보다 약 2배 빠른 시속 1에서 3km의 속도로 지중해 안으로 유입됩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한 흐름은 서로의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거의 섞이지 않은 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그 경계면은 또 하나의 독특한 현상인 내부파의 무대가 됩니다. 내부파는 강한 수류가 해저의 지형 기복 위를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지브롤터 해협 해저에서 가장 큰 기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카마리날 실이라 불리는 얕은 해저턱인데요. 수중강이 이 단차 위를 통과하면 상층과 하층의 경계면이 흔들리고 크게 휘어지며 때로는 무너져 내리듯 아래로 가라앉죠. 해수면에서는 내부파가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거대한 줄무늬 형태로 나타나지만 바닷속에서 그 높이는 50에서 100m, 때로는 150m에 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바닷속의 파도는 해수면에 나타나는 어떤 거대한 파도보다도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내부파는 우주에서도 관측할 수 있죠. 이러한 내부파는 강한 수직 흐름과 난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잠수함과 같은 수중 장비에 매우 위험하죠. 이제 여러분도 섞이지 않는 바다의 사진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도 아닌데요. 세계의 대양은 하나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그 내부에서는 놀라운 경계선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해양은 섞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엄밀한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다소 거친 단순화에 불과하지만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은 대화의 출발점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